안녕하세요. 행정사의 미래는 밝다. 네, 박유봉 행정사입니다. 오랜만에 또 제가 유튜브 영상을 올리는데요. 오늘은 제가 정보공개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정보공개법이 시행된 지 벌써 25년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사실 대다수의 또 국민들이 이런 행정기관의 민원 업무를 처리하면서 정보공개법을 잘 모르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정보공개법이 무엇인지, 정보공개에 대한 어떤 부존재에 대한 처리 기준이 뭔지, 그 다음에 정보공개에 대한 어떤 행정심판이라든가 여러가지 유형별 사례들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요.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정보공개법, 정보공개 청구 요 내용 잘 들어보시고, 혹시 내가 좀 더 고급 정보를 또는 내 주변에 유용한 정보를 내가 알고 싶을 때, 그럴 때 한번 이 정보공개 청구법에 따라서 한번 신청을 해 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정보공개법이라고 하는 건요,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의 공개 청구와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해 규정을 해놓은 법인데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을 해주고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 그리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정한 법이 바로 정보공개법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뭐 그렇다고 다 오픈할 수는 없겠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도에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제정 공포가 되었고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호주에서는 정보자유법이라고 이렇게 칭하기도 하는데, 전 세계 한 50개 국가에서 정보공개법 또는 정보자유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보공개법에 보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보공개 제공 및 개방성은 정부 공개회의법, 정보자유법, 그리고 사생활 정보보호법이라는 이 세 가지의 요소들을 좀 필수적으로 이렇게 확인하고 있다고 하니까 요것도 참고를 좀 하시고요. 공공기록 정보의 어떤 공개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특히 공공기록 정보의 공개는 정부 행정에 대한 신뢰를 생성하게 하고요, 정부 행정의 어떤 정당성을 증진시키고 효과적인 정부 행정을 촉진하고 부패를 감소시킨 그런 공공기록 정보의 어떤 공개에 대한 그 이유가 상당히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러한 정보자유법에는 열람 가능한 정보의 유형을 4가지로 이렇게 정해놓은 게 있는데, 첫 번째가 행정상 또는 사법상의 문제들 혹은 활동들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두 번째, 공권력의 일반적인 활동들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세 번째, 유용한 지식 정보를 얻기 위해서, 네 번째, 영리적 가치가 있는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정보공개법은 공공기록 정보의 이런 4가지 유형들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성문화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 정보자유법이 갖추어야 될 또 여러 가지 조항이 있는데, 첫 번째가 대상 기록 정보의 매체나 형식에 관한 규정이 있고요. 그게 뭐 종이나 전자나 또는 시청각이나 기록 정보 형태에 관계없이 공공정보를 열람할 권리를 명시한 게 될 수 있고, 둘째는 정보 공개를 추구하는 이유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정보를 공개한다는 게 원칙이다 라는 게 있고, 세 번째, 정보 공개 요청자는 무료 혹은 유료로 정보의 사본 입수가 가능해야 한다 라는 게 또 있습니다. 넷째, 정보 공개 요청자들이 어디서나 정보를 찾을 수 있고 어떤 정보가 유효한가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출판된 어떤 검색이라든가 도구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고요. 이에 따라서 비공개 기록의 어떤 목록조차도 공개하는 것이 공공기록 정보 공개의 원칙이다라는 거. 다섯 번째, 공개 열람의 적시 제공이 필수적이다라는 겁니다. 즉, 공공기록 정보의 열람 제공 거부에 대한 이유를 명백히, 내가 너한테 정보 공개에 대해서 열람 안 해줄 거야, 제시를 안 해줄 거야 라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명시를 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여섯째, 일부 분명한 범주의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 이런 범주들은 프라이버시라든가 기밀 업무라든가 또 어떤 독자적인 조사 정보라든가 혹은 비밀 정보 등이 여기에 좀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비공개 정보로 이렇게 또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 일곱 번째, 정보 공개 거부 시 사법제도 내의 신속한 청원,
소송 절차가 존재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뭐 여러 가지 또 뭐 정보 공개에 대한 어떤 내용들은 있는데 제가 외국의 어떤 사례도 있지만 사례는 좀 우리하고 크게 뭐 캐나다나 호주라든가 뭐 그다음 프랑스의 어떤 정보 공개에 대한 어떤 기록물에 대한 어떤 공개 제한에 이렇게 두고 있는 부분들인데 대부분 우리나라랑 좀 비슷합니다. 내용이 뭐냐면 비밀성이 있느냐, 뭐 국가 방위의 비밀이냐, 외교 수행의 어떤 중요한 내용이냐, 국가안보나 공공안전, 개인의 안전에 해당되는 내용이냐, 뭐 공공재정 관련된 거냐, 재판 전 적법한 업무 수행이나 그 업무 수행을 위한 예비활동 등이냐, 또는 법률에 의해서 보호된 비밀이냐, 이런 내용들이 적시가 되는데 이런 내용들 우리나라도 비공개 원칙에 다 해당이 되겠죠. 정보공개법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 지금 제가 외국의 사례를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했는데 이런 내용들은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그 다음에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그다음 세 번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되는 정보. 네 번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완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섯 번째,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 계약, 기술 개발, 인사관리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그 외에도 뭐 성명이라든가 주민등록번호라든가 개인에 관한 어떤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어떤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보공개법 제9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 2020년도 제가 데이터 자료에 보니까 가장 많이 이 비공개된 사례가 바로 그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이렇게 해서 많이 공개가 되지 않았던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자, 정보 공개 관련해서 행정 심판의 어떤 유형이 있는데 거기엔 정보 공개 처분이 있고요. 정보 비공개 처분 행정 심판이고 정보 부분 공개 처분에 대한 행정 심판이 있습니다. 즉 정보 공개 처분은 정보 공개 청구를 해 전부 공개한다는 처분을 받았으나 불충분한 정보 공개인 경우에, 그 다음에 정보 비공개 처분은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된 정보, 개인의 사생활, 비밀 등 혹은 제3자의 비공개 요청으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은 경우, 또는 정부 부분 공개 처분의 행정심판인 경우에는 비공개 대상 부분과 공개 가능 부분이 혼합이 되어서 분리 가능한 정보를 부분 공개한다는 결정을 받은 경우, 이런 경우에 또 가능하고요.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 각하 기각 결정 처분이 되고요.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을 받고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나 기각 결정을 받은 경우, 이런 경우도 행정심판이 가능하겠죠. 그 외에도 보니까 이의 신청 기각 결정 처분에 대한 내용 또는 정보 부존재 결정 처분에 대한 내용이 행정심판의 어떤 재결 내용에 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방금 제가 정부 부존재라고 했는데 정부 부존재가 뭐냐면요, 정보공개 청구인이 요구한 정보가 공공기관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즉 정보공개법 제2조가 규정한 정보인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한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이 공공기관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바로 정보 부존재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제처는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의 처리 절차에 관한 조항신설의 이유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 또는 반복하여 같은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공개 청구 등의 처리 절차, 부재를 지적하고 있고요. 명확한 관련 규정의 필요성을 들고 있다라는 것. 정보 부존재의 첫 번째 판단 기준이 방금 말씀드렸는데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를 생산, 접수하여 이를 청구 시점에서 보유,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다만 해당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을 것이라는 개연성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쪽에 있고요. 실제 생산, 접수 및 보유, 관리 여부와 상관없이 기관의 정보 목록 또는 시스템에서 검색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겠죠. 관련 법 제도에 따라 가지고 해당 기관의 업무가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정보 공개를 위해 추가적 행정 절차 등이 요구되는 경우는 정보 부존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라는 거. 또 두 번째 판단 기준은 정보의 취합, 가공 여부에 있는데, 취합과 가공? 이게 뭐지? 즉, 기관 내 부서별 관리 정보인 경우에는 취합에 해당하지 않아 정보 공개의 대상이 되지만 타 기관 정보를 같이 취합을 할 경우도 있겠죠. 네, 정보를 취합해야 하는 경우는 이를 이유로 정보 부존재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는 정보공개법에 공공기관에 대하여 국민의 청구에 따라 새롭게 정보를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제공할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법적 해석 근거가 있죠. 그 다음에 이 정보공개에 대한 가공, 즉 형태를 변환한다거나 추출 및 조합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전자적 형태로 보유한 관리하는 정보가 정보공개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판단한 다수의 사례가 또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르면 형태의 변화에 있어서 청구된 정보가 비전자 정보를 엑셀이나 워드 프로세서, 파일 등으로 변환해서 해당된다면 이럴 때 이제 정보 부존재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반면 뭐 스캔이라든가 비전자 정보를 전자 정보로 단순 형태로 변환하는 경우는 공개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용어가 살짝 어려울 수 있는데, 정보 부존재, 그 다음에 정보 공개 연차 보고도 있는데, 2020년도에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정보 부존재에 따라 가지고 136만여 건 중에서 40%에 가까운 53만 1086건이 정보 부존재 또는 민원, 취하 등으로 처리가 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여하튼 부존재를 정보 공개율 산정에 반영할 경우 정보를 공개하는 비율은 95%보다 훨씬 더 낮아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정보 공개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개와 비공개, 부분 공개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정보의 공개율이 95%이지만 경험상 체감하는, 저도 실제 의뢰인들하고 이렇게 수행해 보면 한 50% 남짓 정도 됩니다. 그렇게 다 오픈하진 않아요. 그 오픈하지 않는 거에 대한 어떤 이유는 또 여러 가지 있겠죠. 거기에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 이런 경우에 이제 하다 보니까, 그래서 2020년에 정부에서 비공개 결정된 44,473건의 사유에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으로 개인정보 28%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하여튼 정보공개법 시행 25년째를 맞았는데요. 그만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그 다음에 국정 운영의 어떤 투명성이 확보되는 이 정보보호법, 여러분들 민원적으로 또는 행정 처리 과정에서 많이 궁금하고 했었던 자료들이 있는데, 그런 자료들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정보공개법에 따라 가지고 청구하셔 가지고 자료를 확보하시는 것도 상당한 도움이 되고, 내가 어떤 입증 자료라든가 증거 자료를 제출할 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 오늘 제가 정보보호법 말씀드렸는데 내용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뭐 다른 검색을 통해 가지고 정보보호법에 좀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